안녕하세요. 결혼 전문가 김경애 원장입니다. 재혼 상담을 하다 보면요. 언제 이혼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산 건 얼마 안 돼요. 몇 달 만에 바로 별거 하다가 서류 정리는 몇 달 전에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짧게는 1, 2년, 길게는 15년 이상을 우리가 별거 하다가 이혼을 작년에 했다, 몇 달 전에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이혼하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별거를 먼저 하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별거 우선 해보고, 그 뜻은 뭐예요? 다시 한번 어떻게 별거에 그 냉각기를 가지면서 자신들을 잘 돌아봐서 다시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합할 수 있게끔 처음 별거의 시작은 다시 한번 잘해보자는 의미로 별거들을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김경애, 결혼 전문가 김경애 원장은 별거 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요, 처음에 이제 연애할 때랑 달리 어떤 이유에서든 결혼 생활하면서 뭔가 부딪힘이 있는 거고, 그 부딪힘이 바로바로 해소가 되지 않고 쌓이거나 부딪힘이 너무 크거나, 그것이 남자의 바람이든 어떤 습관이 정말 서로들 안 맞든, 라이프 스타일이 안 맞든, 성격 차이든, 자녀 문제든, 시댁 문제이든, 경제 문제이든 어떤 문제라도 도저히 우리가 같이 살기에는 계속 부딪힘이 있고, 그 부딪힘이 점점 심화될 때 사람들은 갈라서는 걸 생각하고, 갈라서는 데 있어서는 그게 이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둘이 살아도 가능하면 이혼을 피해보자 하시는 분들과, 특히 자녀분들이 있을 경우는요, 자녀들을 생각해서 가능한 이혼을 피하려고들 처음에는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냉각기를 갖자. 그러니까 각자가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복되어서 가정이 다시 한번 잘 될 수 있는 계기로 삼자고 시작하는 게 이 별거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떨까요? 어떤 자세한 객관적인 통계치는 없지만요, 제가 이 결혼의 현장, 특히 재혼의 현장에서 보면요, 별거는 그야말로 이혼 전 단계로 그야말로 서로들 안 맞는 거 있죠. 안 맞는 게 그냥 고착되는 단계예요. 인간이 자기 반성을 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아주 쉬운 걸로, 남편이 바람이 났어. 근데 그 바람은 다 그 남자 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무언가 남편한테 소홀했거나 잘못했거나 하는 자기 반성만 한다면 이 남자는 이 남자대로 뭐를 해야 돼요? 자기 잘못, 바람 핀 거 자체, 이유야 어쨌든. 그러니까 이유에 대한 원인 제공이, 나는 사실 여자분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가정의 뜻을 못 두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됐다 든 간에 자기 잘못만 보면 돼요. 남자는 바람 핀 거, 여자는 이 남자가 정말 집에 들어오기 싫었겠구나, 그래서 자기 반성만 하면 되는데, 이 인간이 자기 반성을 통렬하게 해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실은 자기 반성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별거는요, 거의가 자기 반성에 또 자기 충전에 회복되고 변화되는 좋은 뜻의 냉각기가 아니고, 현재 상태를 그대로 고착시키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별거를 하기로 둘이서 합의를 하고 나면 누가 나갈래? 그러니까 이 집은 누가 쓰고, 대부분은 이제 아이들은 아내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남자분이 오피스텔이나 또는 시댁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나갈래? 집은 누가 쓸래? 그 다음에 자녀는 누가 키울래?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서 자녀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자,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을 어떻게 하자, 이런 자잘구레한 약속들 있죠. 특히 중요한 거,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워도
일단 따로 떨어질 때는 남자는 경제적인 문제를 최소화해서 주려고 그래요. 따라서 별거를 하게 되면 여자분은 내가 애랑 다 키우니까 여태까지 들었던 생활비가 얼마니까 얼마씩은 반드시 줘야 돼. 주로 이렇게 우기시고, 또 남자분들은 나도 나가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내 몫은 없잖아. 그러니까 조금 줄여서 주려고 그러고, 어찌됐든 생활비까지 다 합의를 해요. 여러 항목을 다 합의하고 별거를 하는데, 사람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자분들도 자기 자식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보고 싶고, 그것도요 점점 감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자녀들도 그래요. 옥신각신 하더라도 부딪히면서 생활을 했던 거랑 뭐 한 달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우리 옛날에도 친구들 만나면 맨날 만나는데 너네는 무슨 얘기가 이렇게 할 게 많냐 그러잖아요. 맨날 만나야 사소한 일들까지도 서로 공유하면서 얘기거리가, 대화거리가 많아지거든요. 근데 일주일, 2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정해진 공간과 시간을 갖고 딱 만나면 아이들도 이게 뜨악한 거예요. 아빠한테 집중해 줘야 되고, 그죠? 그 생활에 집중해서 그 시간이 좀 타이어드한 거야. 피곤한 거예요. 즉 제가 말하는 거는 별거가 한 6개월 이상 가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고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뭐예요? 싸울 일이 없으니까 편안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은 편안한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 예를 들어 여자분들은 뭐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하고 뭐 사야 된다 이럴 때는 남편이 사주고 이러던 것들을 조금 줄여야 되는 그런 분들. 근데도 생활비를 줄여서라도 내가 더 이상 안 싸우고 들볶이지 않고 우리만의 공간에서 이렇게 사는 게 편안해져. 자, 요러다가 이혼을 하면 뭘 간과하는 거죠? 생활비가 결혼 생활과 똑같이 왔기 때문에 그 바운드리 밑에서, 그 파운데이션에서 내가 이 생활을 유지했던 건데,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혼 후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예를 들면 이혼할 때 많이 받으시는, 뭐 100억 200억 받은 분도 봤어요. 그런 분들은 전체 재산의 요만큼이, 전체 재산의 얘만큼이 1, 200억이니까 받은 거라서, 그런 분들은 그런 분대로 이만한 경제 바운드리에서 돌아가던 거에서 요만큼을 해야 되니까 힘들어 하시고요. 대체적으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집 하나 받고 몇 억 정도 받으면 엄청 많이 받는 거고요. 보통 그렇게 위자료 많이 안 주거든요. 자녀 양육비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껏 받아봐야 한 달에 100, 200이야. 그것도 내가 재혼하면 못 받아. 그러면 내가 재혼을 할 때 그 남자가 내 아이를 키워줘야 되잖아요. 내 아이 양육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 처음에 그 의식주 해결하는 거 있죠. 맨날 양말 뒤집어서 벗는 거 잔소리 안 들어서 편안한데 양말을 내가 빨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식생활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데, 요즘은 혼밥 혼술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달 지나면 익숙해져. 나름대로 해결을 해요. 세탁은 세탁 빨래방에 가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각자 별거라는 게 우리가 좀 냉각기를 갖고 다시 한번 잘 해보자는 그런 의도로 시작했지만, 의도와는 반대로 첫째, 본인들이 자기 반성을 안 한다는 거. 그래서 편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거. 두 번째, 불편함이 있어도 그 불편함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극복하면서 그대로 혼자 사는 삶에 적응되고 익숙해진다는 거. 따라서 이 별거는요, 여태껏 해가지고요, 별로 효과 보시는 분들 제가 거의 못 봤고요. 하다못해 좋은 뜻의 별거 있죠. 기러기 부부.
아이들 유학 때문에. 저는 그것도 반대예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었죠. 초등학교 때부터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 집을 사가지고 또는 렌트해가지고 아이들 조기 유학, 뭐 골프 유학, 뭐 아니면 중학교 때 보딩 스쿨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어느 날 남편이 와서 이혼장 내밀더래잖아요. 왜? 남자는 일하는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돈 열심히 벌어갖고 집에 딱 들어오면 싸늘한 공기에 돈은 열심히 계속 그것도 많이 붙여줘야 되고. 그래서 어떠한 뜻이든 부부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이 부부가 헤어져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서로 부딪힘이 많아서 이혼을 피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하는 별거이든 아니면 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조기 유학으로 인해서 별거이든 전 이거 정말 반대하고요. 여러분들께서는 특히나 여성분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벌어다 주던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생활이 돌아갔던 건데, 이게 이혼을 결심할 때는요, 반드시 이 경제적인 문제를 본인이 내가 더 나은 남자랑 재혼을 하고 싶어서 이혼하면 안 된다. 내가 도저히 이 남자를 견딜 수 없어서 경제적인 문제나 그 밖에 모든 생활을 나 혼자 꾸리더라도 이 남자와는 못 살겠다. 요랬을 때 깨끗하게 이혼을 하시는 거지. 갈아타기 있죠. 이 남자 다 좋아. 경제적인 거 뭐 다 좋아. 그런데 이러이러한 거 도저히 못 참겠어. 따라서 이 남자처럼 능력 있으면서 플러스 알파 나만을 위해 줄 남자. 거기에다가 아이들 양육비까지 다 해결해 줄. 요거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겠구나 싶죠. 따라서 여러분들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면서 살아주시기 바라겠고요. 별거는 잠깐 친정에 간다든가 요런 것도 예전에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별거는 결과가 많이 안 좋은 편이다 생각하시고요. 잘 그 부부가 합심해서 해결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혼이 되신 경우는 외로움과 또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들을 다 감당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행복한 재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 김경애 원장에게 연락 주세요. 이상 김경애 원장이었습니다.